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최근 홈시어터 TV 시장에서 HDMI 2.1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차세대 게임기인 플스5,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발매되면서 8K, 4K 120Hz 게이밍 시대가 열렸는데 알고 보니 플스5, 엑스박스에서도 이 해상도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몇 AV 리시버에서도 이 해상도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피TV에서는 2021년 TV 구매 가이드 컨텐츠의 하나로 HDMI 2.1 스펙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최근 불거진 HDMI 2.1 이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드립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하피TV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HDMI 2.1은 HDMI 라이센싱 기구인 HDMI 포럼이 2017년 10월에 발표한 기술입니다. 구버전이 2.0이 발표된 것이 2013년이니까 4년 만에 업데이트된 거죠. 그런데 이 기술이 발표만 일찍하고 상용화된 것은 좀 느렸습니다. HDMI 2.1 칩셋을 첫 생산한 것은 2018년 10월로 일본 소시오넥스트사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9년 TV 신제품에서 하나둘씩 HDMI 2.1을 지원하고 나섰죠. HDMI 2.1 케이블은 2019년 초부터 발매되었습니다만 이름만 HDMI 2.1 케이블이지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케이블이 난립하자 HDMI 포럼에서는 2020년 하반기부터 인증 제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진짜 HDMI 2.1 케이블이 하나둘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수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HDMI 2.1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확장된 대역폭입니다. 대역폭이 기존 18GBps에서 48GBps로 확장되었습니다. 기존 데이터 통로가 3개였는데 이를 확장해 4개가 되었고 통로 하나에 12GBps를 보낼 수 있어서 총 48GBps가 된 겁니다. 그러면 대역폭이 늘어나면 뭐가 좋을까요? 해상도, 컬러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해상도와 스펙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8K 지원입니다. HDMI 2.1에서는 8K 60Hz, 4K 120Hz가 넉넉하게 지원됩니다. 이후 설명하겠지만 압축 방식을 통해서 10K 120Hz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BT2020 10피트 이상 컬러 지원입니다. AK 컨텐츠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력형인 BT2020을 기본 지원하고 그리고 10비트 이상 12비트, 14비트, 16비트 컬러까지 지원합니다. 넷째, 다이내믹 HDR 지원입니다. 고정, 동적 HDR 모두 지원하는데 이건 구 버전에서도 가능했던 것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ERC 지원입니다. ARC는 잘 아시죠? HDMI 2.1에서는 더 확장된 ERC, Enhanced ARC를 지원합니다. 사운드에서만 대역폭을 37Mbps 이상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컨텐츠는 많지 않지만 최근 3D 이머시브 오디오 앨범들이 나오는 추세죠. 이를 미리 대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여섯 번째, VRR 지원입니다. VRR은 최근 LG OLED TV에 채용된 NVIDIA G-Sync를 통해서 잘 아실 텐데요. AMD의 FreeSync를 베이스로 한 VRR 기술이 HDMI 2.1에서는 기본입니다. 일곱 번째, ALLM, QMS, QFT 지원입니다. 나머지 기술은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ALLM은 게임 컨텐츠를 인식해 자동으로 레이턴시를 낮춰주는 기술입니다. 리시버에서 이루어지는 화질 보정, 스케일러, 립싱크 기능을 아예 꺼버리게 도와줍니다. QMS는 소스 전환 시 기존보다 빠른 화면 전환을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QFT는 디스플레이의 프레임 레이트가 바뀔 때 소스 기기의 전송 속도를 높여서 버벅거리지 않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재미없는 스펙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HDMI의 진짜 실력을 검증해봅니다. 최근 HDMI 2.1을 지원하는 야마하, 데론, 마란츠 리시버가 신형 게임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X와 트러블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문제는 엑스박스 시리즈 X가 4K 120Hz를 출력할 때 이 게임기와 연결된 야마하, 데논, 마란츠 리시버가 화면을 출력하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즉, 데논, 마란츠, 야마하 리시버가 4K 120Hz 출력을 지원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발표했죠.
바로 이 이슈는 리시버에 쓰인 파나소닉 HDMI 2.1 트랜스미터 칩셋이 원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칩셋의 대역폭이 HDMI 2.1이 얘기하는 48GBps가 아니라 40GBps 대역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파나소닉 칩셋이 리시버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엑스박스 신형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에도 동일한 칩셋이 쓰였습니다. 엑스박스 또한 실제 대역폭이 40GBps라고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모두 파나소닉 칩셋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40GBps일까요? 앞서 HDMI 2.1은 4개의 데이터 레인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 레인 하나당 대역폭이 12GBps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40GBps 칩셋은 하나의 대역폭이 10GBps, 그래서 총 40GBps입니다. 따라서 현재 HDMI 2.1 지원 제품들은 48GBps, 40GBps 두 가지로 나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터서 플레이스테이션 5의 대역폭은 40GBps도 아니고 32GBps라고 밝혀졌죠.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5는 발매 후 AK 게이밍을 이후 업데이트하겠다고만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미터 칩셋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설계 문제 때문에 AK 게이밍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5는 4K 120Hz 출력 시 4대4대4 출력이 불가능하고 강제로 4대2대2 출력으로 설정됩니다. 32GBps 대역폭 부족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AK 게이밍을 즐기는 것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LG TV도 HDMI 2.1을 지원하는데 실제 대역폭은 40GBps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역폭이 칩셋마다 다른 문제는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HDMI 1.3 때도 칩셋마다 대역폭이 달랐죠.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돌비 트루 HD와 같은 HD 오디오를 바로 BT 스트림으로 출력하지 못하고 PCM으로 전환해서만 출력 가능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HDMI 2.1의 경우에도 HDMI 2.1 지원 제품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대역폭이 다르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HDMI 2.1 스펙 모두를 지원하지 못하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까다롭게 해당 제품의 대역폭 그리고 기술 지원 여부를 체크해야만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보시는 표는 HDMI 해상도 스펙별 대역표입니다. 여기서 HDMI 2.1의 스펙 중 48GBps 이상만 남겨보죠. AK에서는 60p 이상이 불가능해집니다. 현재 AK60p에서는 유일하게 컬러 값이 4대2대 0일 때만 가능하죠. 이것이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BS8K 위성 방송의 기술 규격입니다. 2018년에 방송 송출을 하기 위해서 HDMI 2.1 스펙 안에 이 방송을 우겨 넣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엑스박스나 리시버의 경우처럼 대역폭이 40GBps로 줄어들면 안 되는 해상도들이 더욱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4K 120Hz에서는 4대4대4 12비트일 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엑스박스 시리즈 X는 4K 120Hz일 때 4대4대4 12비트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12비트를 지원하는 TV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쉽죠. 40GBps일 경우 AK에서는 30p에서 1부, 60p에서는 4대2대0 12비트일 때부터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시청할 AK 영화, 예를 들면 넷플릭스 AK와 같은 소스에서는 AK24프레임이거나 AK60프레임이라도 4대2대0 10비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40GBps 대역폭이라도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게이밍이죠. 대역폭이 40GBps 아니 넉넉 잡아 48GBps라 하더라도 AK60프레임으로 AK 게이밍을 즐기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HDMI 2.1에서 준비된 기술이 바로 DSC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처음 발표되었을 때 세계 최초의 DSC 지원 기기라고 화제를 모았습니다. DSC는 디스플레이 스트림 컴프레션의 약자로 영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압축해서 전송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는 HDMI 원천 기술은 아니고 디스플레이 포트 규격을 제한하는 배사의 원천 기술입니다. DSC의 최신 버전은 DSC 1.2고 이는 디스플레이 포트 1.4 버전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 영상 신호를 실시간으로 압축해서 사람의 눈에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도록 전송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눈은 더 비싼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은 이 기술을 써야만 8K 게이밍이 가능합니다. DSC는 최대 3배까지 압축할 수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144GBps까지 전송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는 것이 HDMI 2.1에서 DSC를 이용해야만 전송 가능한 신호들입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는 대역폭이 40GBps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DSC를 이용하면 최대 120GBps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엑스박스 시리즈 X는 DSC를 이용할 때 8K 60Hz 게이밍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표를 보시면 DSC 기술을 통해 10K, 120p까지 모두 전송 가능하죠. 그래서 HDMI 2.1에서는 DSC 기술 유무를 해상도 뒤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AK60A면 비압축, AK60B면 DSC를 쓴 압축이라는 의미입니다. AK60AB면 압축, 비압축 모두를 지원한다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 DSC를 이용하려면 어떤 기기를 써야 할까요? DSC는 디스플레이, 소스기기 모두가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소스기기는 잘 아시듯이 엔비디아 3000 시리즈 그래픽카드, 엑스박스 시리즈 X가 지원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는 아예 소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TV에서는 LG 2019년 일부 모델, 2020년 G-Sync 지원 모델, 삼성에서는 Q900T, Q800T HDMI 2.1 지원 모델, 소니는 최상위 모델인 Z9H 모델만 지원합니다. 따라서 현재 AK 게임이라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은 모두 엔비디아 3000 시리즈 그래픽카드와 위에 명시된 TV를 이용한 겁니다. 즉 모두 DSC 기술을 쓰고 있다는 의미죠. 엑스박스로도 어서 AK 게임이 나와서 빨리 즐겨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HDMI 2.1 스펙 그리고 AK 게이밍을 즐기기 위한 DSC 기술까지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HDMI 2.1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스펙을 지원하지 않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HDMI 스펙 100%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먼저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삼성 TV는 일부 모델에서 HDMI 2.1 지원을 공언해놓고 정작 대역폭 24GBps밖에 안 되는 것을 달아놓고 HDMI 2.1이라 우겨서 원성을 샀죠. 따라서 올해 2021년 TV 신제품, 그것도 8K TV를 구매하실 때 반드시 HDMI 2.1 대역폭과 DSC 지원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짧은 길의 영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어려웠던 주제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은 하피TV 카페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HDMI 2.1 케이블 이야기죠. 따라서 다음 영상 주제는 HDMI 2.1 인증 케이블 구매법, 그리고 세계 최고의 HDMI 2.1 케이블 소개 및 공동구매입니다. 다음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